아니 저희가 왜 예전에 그 중요한 거 할 때는 전통의식이 목욕 제기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맨 처음 마음 자세라 몸 다 씻을 수는 없고 발 정도 해서 그 새로운 마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잘 하고 나면 진짜 목욕은 기로 목욕하는 게 최고 목욕이에요. 네, 그게 물술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련 잘하면 제대로 된 기가 쫙 쌓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보통은 제가 이제 명상 시간인데 명상을 만나고 많이 보통 때 이거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할 때 이론 하다가 보면 시간 모자르죠. 실습을 하고 찾아서 하고 이제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3명에서 시작할 텐데 그래도 5명이나 있다. 우리 지금까지. 자, 제목은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복, 건강, 깨달음을 위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무언가, 건강이 무언가, 깨달음이 무언가 이거 자체도 사실은 다 제목이 명상을 할 중요한 주제고요. 이 주제를 하려면은 그거 자체를 계속 들어가면 좋고 이거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죠 지금. 행복, 건강, 깨달음.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가려면 이런 걸 거예요. 명상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보시면 맨 위에다 적혀있죠.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에다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갑자기 집에 나는 강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순간에만큼은 제 생각을 놓치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요게 이제 어디다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그게 관심이 있고 그걸 지금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데 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 이게 평생의 화두가 되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아내면 이건 알아차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에 쏘시면 절대 안 돼. 알아차림 명상 석가가 했다는데 이거 필요 없고요. 누가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수련은 뭐 어려운 게 사전을 뒤지고 뭐지다가 보면 알아차림. 우리나라 말인데 석가의 사띠 번역해서 알아차림 해놨는데 그건 사라지고 석가는 뭐라고 했을까? 알아차림은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을 보러 오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고 있나? 난 왜 저 사람 괜히 싫어할까? 이런 것까지 알아차리면서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뭔지 몰라. 설명을 못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쟤는 나를 싫어하니까 싫어해. 이건 이제 어떤 사람 처음 보자마자 싫어하겠죠.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 그 여들이 데려올 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싫어. 그 어떤 그 부모인데 부모가 무조건 어떤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기자였는데 왜 싫어요? 그냥 싫어. 보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 이 여자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기 싫어하는 거는 딴 여자도 다 그래야 될 건데 이상하게 어떤 여자는지 괜찮아. 그것도 모르면서.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게 수련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생과 관련돼서 그걸 듣는 순간에 자기 아내를 뭐 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들 뺏기기 싫은 핑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대개는 복합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즐거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불행한 사람 특징이 하나 있죠. 불행한 것만 생각해요. 지금 일이 있으면 지금 일에다 집중하는 사람은 불행할 틈이 없어요. 내 과거에 너무 슬픈 일 이거에다 집중을 하죠. 거의 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죠. 현재에다 집중하는 분은 연세가 77세를 되셔도 저렇게 밝으시죠. 그죠? 현재에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연세 배우러 다니잖아요.
토론을 하다니. 전 참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 처음부터 제가 먼저 이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이 들면 저렇게 항상 더 새롭게 찾아가고 놓지 않게 되자. 사실 영어 왔을 때 70 넘어가면 안 해요. 그죠? 뭐 70에 60 넘어가도 거의 안 하지. 근데 항상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들으셨지만 세계 뭐 경제 학술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는 아주 개가를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모든 거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를 알아차리는 연습 때문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강원대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요거에 저거 설명서에 저 자식이 저게 아는 책은 겉으로하는데 생활하는 그대로 못 따라가고 막 이제 이런다든가 저놈이 앞과 뒤가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뒤에서 쓰고 그럴 때 이런 게 많잖아요. 듣고 또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있어도 저 사람은 움츠렸는데 자기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 화나야 안 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욕을 해서 화난 걸까요? 저 사람이 욕을 했는데 내가 듣고 화가 난 걸까요? 그렇죠. 저 사람이 욕한 건 동기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내가 반응하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언제나 어디냐면 저놈이 저놈이 욕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저게 욕했는데도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럼 욕 들어도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무서운데 자식이 저기 나를 비웃는데 이게 이제 어떨 때는 평생 기분 나빠서 나의 적이 되기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미워서 욕을 해도 그래 나 양념은 사모주기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나 봐. 이 정도 넘어가면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내가 내는 건 내가 어떻게 하든 화낼 기분이 돼서 그 상황을 놓고 화를 내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지금 하는 게 명상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초보적이긴 하지만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분석하고 하다가 복잡한 자연현상을 보다가 자기 눈으로 보는 연습이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복잡한 자연현상을 단순화, 개념화, 실제화시켜서 엮어 그 사람도 시대에 알아놓을 수 있는 말로 옮겼으면 이게 학문이에요. 학문 그렇게 정의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분류해서 개념화, 체계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교육을 그렇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외우는 게 익숙하니까 따지면 저 자식인데 쓸데없이 따지면 아니야. 따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따지는 사람이야말로 직설적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그 사람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관대한 척하는 거지 따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관대한 법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도 없어요. 좀 비참해 보이고 속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용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기는 뭔가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을 내세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 사례 먹고 이걸 들어갈게요. 첫날이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충분히 해볼게요. 사례가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대부라고 있었죠. 대부, 갓파더. 그 거기다 보셨나요? 네. 예. 자, 사례는 안 봤지? 그래, 어디 있었으면 못 봤을 거예요. 그 갓파더에 이제 이태리 깡패가 저쪽 진출해갖고 이 장학회 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키우고 싶은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셋째 아들인가는 똑똑해서 장교를 보냈죠. 그래서 얘는 참 모범적이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다른 길을 가길 바랬어. 이 깡패 목동을. 그랬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대권을 이어가는 건 그 아이였어요. 그 모범적인 아이가 바뀌고 나서는 그 치밀함을
상대방 장례식날 정적들을 살리 죽이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은 위험해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쁜 데다 머리를 쓰면 보통 때 머리 써서 순국한 사람은 저리 가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 그게 있어요.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서양 애들 참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밑에 애들은 확 성질내다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 형도 저 휘위에 넘어가고. 근데 모범적으로 살던 애가 정신을 탁 바꿔서 내가 할 수 없이 아버지 욕을 받아도 복수를 해줘야 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미래를 던져버리죠. 포기하는 순간에 얘는 누구도 무서워할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수련이 이런 거죠. 그것마저 승화시켜서 넘어서 가야 되는데 수련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순진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순진하고 착한 거가 기본이고요. 순진하고 착한데 모든 교활한 사람의 생각 위에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련이 실패하는 이유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자연이 순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연은 참 평화롭고 따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태풍은 뭐예요, 태풍? 지진은 한 번 몰아치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딱 가지고요. 자연은 그래요. 근데 자연이 담는 게 무의자는 수연이잖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연은 무지하게 광포하게 몰아치기도 하고 따뜻한 봄날도 있고 곡식도 주는 대신에 찬바람이 몰아쳐서 모든 걸 얼리기도 하죠. 또 그걸 대비해가고 자연을 우리가 대비한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죠. 그런데 재미난 건 수련에선 그게 내 안에 있다고요. 이게 참 희망이에요. 이건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저 멀리 있고 우리는 자연에 농락당하는 작은 개인일 때는 별로 희망이 없어요. 사실 적당히 살다가 진짜 교회에서 보통 장로 예수 같이 말로 장로 믿는 것처럼 열심히 믿다가 죽은 데나 좋을 때나 가는 이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참 다행스러운 건 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당신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참 멋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에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에브리시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그분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성경 얘기인데 성경 얘기 같지 않아, 그죠? 무슨 불교 얘기기도 하고 이런 거죠. 단지 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부하시는 신학을 하면 만유재신론이니 이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려워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관찰하는 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서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그걸 생각을 하는데 나 딴 생각에 치매를 받고 있나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내 주관이라는 거 과연 있기는 한 건가, 남이 생각하는 유형을 내가 휩쓸려고 하는 건가, 이걸 언제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제1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대목이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많이 열받아. 나는 열받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열받지 않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바꾸면 그만이네? 그쵸? 그러니까 잡념이라는 게 어떤 때 공부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뭘 하려고 하다가 딴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공부하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만 하면 돼. 불행하다. 딴 생각만 하면 돼. 근데 불행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놀랍게도 불행한 일에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바꿔놓으면 또 가고 바꿔놓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행복한 쪽에 가면 되는데 이건 안 해. 의지가 없죠. 분석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이걸 분석적으로 정리해서 확실한 이론이 머릿속에 뱉으면 이 사고방식이 내가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왜 이렇게 하죠? 뭔지 배워야 될 좋은 거를 배워서, 그렇죠? 그거를 습관이 되게 해. 우리는 학습하면 책을 보고 외우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학습은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이거 어서 많이 들은 거 같지 않아요? 네. 너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합의 시습지 두려움이 영어. 배워서 시습 때때로 익혀라. 근데 우리는 학습하면 그냥 선생님도 배우는 걸로 아니에요. 그걸 배워서 내 마음에 들면 익혀야 돼. 여기에 모든 수련법이 이걸로 다 끝이에요. 이건 교육하기 모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자가 위대한 거예요. 이게 심플해. 근데 우리는 얘를 떼버리는 거예요. 얘를. 그냥 외우는 걸로. 아니, 이거 내 몸에 습관이 되게 익혀야지. 그래서 그거를 익혀가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여기서 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씩 방법을 바꿨다가 돌아갔다 할 건데 가장 주된 원리가 이제 설명을 한 뒤에 가는데 방식은 그게 익혀지면 준비가 돼서 머릿속에 들어오면 익히는 겁니다. 네, 수련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모든 대가들은 이게 쉬워요. 이게 몸에 체계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요게 돼 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죠. 네, 그렇게 돼요. 자, 명상이라는 요 사전적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상 하면 맨 앞에 쓴 한자는 사전에 없어요. 뒤에 한자, 눈목자에 있는 명자하고 메디테이션, 요게 조선 백과사전에 있는 거고요. 앞에 명상은 제가 넣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옛날에 쓰던 원래 명상은 이거예요. 맨 앞에 있는 명자. 자, 이 명자가 이거 무슨 많이들 보셨을걸요? 이게 절에 가면 명구전 할 때 이걸로 돼 있어. 네. 명계, 한 죽음의 세계, 까만 세계, 어두움의 세계, 까만 세계.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다 눈목자를 붙이면, 보통 이제 여기다가 눈목자를 붙였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눈 감을 명이 돼, 이게. 그러니까 어두운데 눈 감아서 어두운 거 하고, 눈 뜨면 못할 것 같죠? 그죠?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그래서 명상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을 정지하고 눈 감고 또는 걸어다니면서 하더라도 대체로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몸을 릴렉스하고 자세 잡은 뒤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거나 무념무상을 해야 돼.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니까 그럼 몸이 편안해지고 릴렉스가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사전적인 의미도 훌륭한데 자, 요거를 보면 우선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두울 명자인데 여기다가 명상이라면 생각 상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생각 상자를 넣었어. 근데 말이죠. 요 상은 말이죠. 여기 모양 상자거든요. 서로 상자가 아니라 모양 상자예요. 여기서는. 모양을 뜻하니까 이상이나 이제 뭐 다 모양이지만 보통 불교나 딴에서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양상이 이 모양은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세계예요. 모양이 있는 세계.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이제 이런 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련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뭐예요? 불교에 보면 반야신경에 세계 있어요. 보이는 세계. 그 다음에 이거를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상.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는 이거 안다고 생각해요. 장미꽃 저거. 그 인간 이거. 이렇게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끌고 나가고 보통 생활하는데 쓰다가 보면 요게 생겨요. 요게 식이죠. 이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식이냐면 세계를 바라보다가 안이 비설신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수가 됐는데 접수가 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본 게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서 왜곡되고 또 세상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왜곡된 지식이 머리에 박혀요. 그래서 이 상은 편견이 있는 생각을 뜻해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세계 사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이게 편견이 가득 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이걸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아, 작년은 이런 거야. 쟤는 저런 애야. 아,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을 짓는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 알미 결정. 이걸 불교의 오공이라고. 이 모두가 공이라는 게 오공계공인데, 자, 여기서는 다시 돌아가면 이 알미 말이죠. 결국 이거가 모인 게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수준인 거예요, 얘가. 근데 불교에 올라온 건 사실 오공계공의 사측시공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 암이 결정되는 과정을 써놨어요. 불교는 이게 놀라워요. 요거 설명 잘 안 하는데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가 되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기초했으니까. 공으로 되는 이런 것 쪽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또는 이게 같은 걸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건 놓치고 얘만 봤으니 분명히 편협한 지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깨려면 어디를 깨야 될까요? 감각기관을 갑자기 없는 걸로 칠 수 있나요? 자, 어디 기관에서 뭘 발동했잖아요. 이거 갑자기 뚝 자르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는 방법이 없어. 눈을 내면 보여. 오, 저 남자 튼튼해 보이고 잘 달리고 운동도 잘하게 생겼네. 뭐 이런 속병 있는 건 모르고 보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를 여기를 끊어야 된다. 여기를. 벌써 여기를 바라보면 내 생각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편견이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요거 인정하시죠? 네. 이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눈이 가진 사람이 원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각기관을 들어오면 과학에서도 그래요. 두뇌 이회로의 재구성을 해서 본다, 느낀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그거를 깨야 돼. 그게 이 상을 없이 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만들고 또 다른 한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교에서 많이 쓰죠. 무상. 무상을 말이죠. 생각이 끊어진 자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 생각이 끊어진 자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틀린 거예요. 이 생각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들어오는 내 목, 언제나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편견 가득 차서 사물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내 생각이거든. 이 생각이 없어진 자리는 편견이 지어진 자리란 뜻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이게 아무나 고승들도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끊어진 이 생각은 어떤 거냐? 이런 생각이다. 근데 이걸 번역을 잘못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없는 자리, 생각이 어두워진 자리. 그러니까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생각이라는 게 이 생각하고 생각을 뒤에 보시면 생각이 몇 개 나오는데 밑에 볼까요? 밑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상사 이렇게 있죠. 예. 자, 이 상이 하나 있고 생각이라는 이게 수정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보면 어떤 거는 집중되고 어떤 건 편견을 지어야 돼. 그래서 생각은 생각영자, 생각생자, 생각사자.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얘부터 갈게요. 얘는 마음, 다 둘 다 마음이죠. 마음은 말이죠.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서. 자, 마음이 닭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내가 어설픈 것부터 내가 이전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 모두 모음. 이게 사예요. 그래서 사상사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편견들이 가득한데 정답이 되는 것보다 사상이 맞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이런 조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모음이라 수련할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깨려면 이런 데서부터 깨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얘기 드렸어요. 모양이 있는 것 또는 상황도 모양이니까 이렇게 상황 모양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이 껴서 바라보는 것. 그 감각기관을 통하는 거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상성 바로 해야 돼요. 요거 수련해서 필수 쓰는데 용어로 올 거나, 자, 그러니까
수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는 없애야 돼. 그죠? 근데 얘는 말이죠. 어떤 주제를 잡은 게 아니에요. 주제를 바라봤을 때 내가 받아들인 생각이기 때문에 주제, 지금 내 마음. 요게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네. 이거 지금 내 생각이에요. 지금 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올리고 있는 지금 생각, 이게 명이에요. 한자 아주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련을 하려면 뭐를 잘해야겠냐? 내가 분명해야 된다. 얘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주제를 두 개 있으면 헷갈리죠. 네.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일념이에요. 일념. 네. 아주 쉽죠? 네. 일념을 가져야 되고 이 명을 보통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걸 여기서 또 다른 말로 한자를 쓰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주의라고 해요. 이게 주의예요. 뜻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하듯이. 이게 주의예요. 자, 이 주의라는 게또 이것도 또 풀이해야 돼요. 여기서 뒷장에 보시면 있어요. 뒷장에 보시면 이제 주의에서 하나 체크하는 이런 사이즈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주의는 거기 써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여기를 보세요. 자, 의자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여기가 음자하고 마음하고 자, 이것도 마음인데 보통의 수련서나 이렇게 보면 음악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예술을 했을 거다. 뭐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 뭐냐?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어떤 음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은 특정한 세계 특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거. 그러니까 도에 해당하는 생각, 도에 해당하는 마음 하셨냐, 레에 해당하는 걸 하셨냐, 당신이 찾고자 하는 건 명상인데 릴렉스 하고 싶은 거냐, 거기서 건강을 찾고 싶은 거냐, 와도 동기들은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뭘 가지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그걸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에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을 결국에는 일로 가져야 되지, 그죠? 이 뜻이 이게 돼야 돼. 나는 해탈해야 되겠다. 석가처럼 그거. 나는 여기서 최소한 자발공이 왜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1차 목표. 그죠? 마지막 보고 목표는 따로 있더라도 왜 그게 뜻이 되면 그게 뜻인 거예요. 그래서 뜻을 일념이 되게 하려면 뜻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는 얘가 attention이에요. pay attention to. 어디에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그 인텐트 비슷하고 하네요. 그죠? 네. 참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정해야 되죠. 나는 방편은 어떻더라도 깨달은 궁극이 한번 더 석가처럼 가야 될 거다. 질문하셔갖고 석가처럼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의도가 병이 좀 있는 거지, 살면서. 일단은 그건 그 다음 얘기고 내가 자발공부 해결해야 되겠어. 이것도 돼. 그래서 뜻을 정해야만 해. 일단. 그죠? 뜻을 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정이 수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정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준 거가 결정이 되면 그걸 바라보면 주의가 되는데 이 정하는 과정이 이제 평소 이건 뭐냐? 자기가 가장 갈증나는 거,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공세. 해탈이 아주 주목표인 사람은 웬만한 힘든 걸 건너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건강이 목표인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 이론을 많이 채우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하고 달라서 나중에 많이 채우고 건강 때문에 오신 분이 그렇죠. 영상. 네, 그 중에서 이제 깊이 가실 분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 뜻이 있어서 이거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거가 개념이 이래요. 내가 뜻을 세워서 내 뜻이라는 건 이렇게 글자가 됩니다. 한자가 참 대단한 글자죠.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그거를 내 영으로 세운다. 그러면 주의를 가지고 얘를 집중적으로 유지만 하면 수련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알기 위해서 거기다 집중하고 딴 생각이 오면 날리고 딴 생각 날리고 딴 생각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어느 순간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자, 목표는 이건데 사람이 이 생각만 하려고 딱
앉기만 하면 몰라 어마어마한 잡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뭐죠? 내가 지금 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이 났어. 그때 생각을 한자로 쓰면 뭐예요? 염이죠. 그러니까 일념을 해야 되는데 여러 염이 나. 그럼 내가 택한 이 일념 말고는 나머지 뭐예요? 잡스러워서 잡념이에요. 그게 잡념이에요. 한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소중하지만 나한테 잡념이야. 왜?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거 외에 나머지는 뭐라 그래도 잡스러워. 이건 자기야. 뭐 장미만 좋아해서 나머지 잡초처럼 보듯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그래서 이 잡념을 날려버려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해소시키는 거죠. 그죠? 그 명상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념을 유지해야 되는데 수련을 해본 사람은 잡념이 많은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한 10시간을 앉아있는데 거의 그 정도면 쉽지. 그 사람 명상 안 해봤다고요. 진짜 명상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앉아서 편안하게 기운 느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운 느끼는 건 됐지. 정말 생각이 끊어져서 자기 편견이 끊어져서 어떤 정답으로 얻어가는 그런 과정은 거기는 없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가 깊이 들어가는 건 선정에 들어갔다고 그러긴 해요. 뭘 하나 찾으려고 제대로 들어가는 과정이 없이는 찾아가는 과정은 편안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긴장돼서 시원하죠. 편하지 않아.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미지의 과정이죠. 이 길이 있어. 이 길을 안 가고 여기 한번 가볼까? 왜냐면 이 길을 이제 가봤더니 아니야. 이 길을 가본 사람 아닌 줄 아는 사람이 딴 길을 가야 돼요. 경에서 찾듯이 딴 길을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한두 번 가봤는데 뭐 큰 문제 없다는 사람은 이제는 새길을 자유롭게 다니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를 얻기 시작해. 한 발짝 디디기 어려웠지. 가보니까 괜찮거든. 조금 찔리긴 하는데 여정도만 잡으면 괜찮아.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서 가다가 보면 집중을 할 때 이런 잡념은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암초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죠? 이게 떠올리면 잡념이 있구나를 알죠. 내가 내 생각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나는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생긴 뜻이 뭐였지? 정하는 게 그걸로 다시 들어. 그럼 또 딴 생각 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고쳐주면 명상이라는 거 할 게 없어요. 그 세상 사람 다 도살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봐. 이거 처음이 지루해. 근데 처음에 이걸 몇 번 이렇게 계속하면 이게 남이 시키지 못하는 일이죠. 내가 또 하고 몇 번 하다 보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돌아가는 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지. 집중하고 있는데 딴 게 안 보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할 때는 사실 언제가 치열하냐면 이 잡념을 던지는 과정이 치열해요. 이게 치열한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저쪽에서 누구 만나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도 온갖 게 나. 어떤 때는 왜 저 어릴 때 것까지 기억이 나는지 몰라. 온갖 생각이 나요. 왜? 가라앉아서. 생각이 딱 가라앉으니까 뇌파가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생각하겠다는 연파, 그걸 연파라고 그러죠. 생각을 하겠다는 파장은 마구 올라가야 되고 평정하게 내려가는 뇌파는 떨어져야 돼요. 이게 명상을 잘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소위 얘기하는 알파파, 베타파 뭐 하는 거는 베타, 알파, 뭐 델타, 시타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만 이런 거 같으면 근데 그걸 찾아가려는 생각 자체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파가 무조건 낮았다는 수련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뇌파 전문가가 한 번 학교에서 찍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요한 거 보고 좋다고 그러길래 제가 옆에서 그 자폐아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요. 고슴과 자폐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던졌어 질문을. 아주 평온해. 자폐는 닫고 사니까 문제 없잖아요. 다친 세계를 누가 안 건드리면 편하거든. 그런데 한 시발 아직 이 파동도 거의 없어요.
그런 고승이 이렇게 됐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잘못하면 잡혀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답답하게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베타파든 알파파든 무슨 파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찾으려는 파장이 뚜렷하게 있으되 다른 기저가 쫙 깔려서 맞춰지는 거. 이래야 되는 거죠. 이래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측정하고 측정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그러니까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데는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게 가라앉아 있을 수는 없죠. 이게. 어느 대형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예파는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중하되 집중한데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언제 나타나냐? 얘가 불쑥불쑥 나타나면 소위 얘기하는 베타파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오는데 집중이 돼서 돼 있으면 높은 대역이 있어도 일정하게 나타나겠죠. 어느 대역은. 그러고 밑에는 베이스가 쫙 고요한 바다처럼 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그만 게 하나 툭툭 튀어나와도 보여요. 뭐 처음 뛰는 거 이런 게 나와. 명상하는 거 어떤 애 전생을 본다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어 보니까 자기 생각도 없던 것들이 막 보여. 씨, 내가 전쟁 때 장군 했나? 뭐 이런 것도 막 보이고 말이죠. 어떤 때 미래상도 막 보이고 그래. 그게. 그러니까 그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쫙 혼자 있는 것이 푹푹 올라. 근데 술이 잘하는 거 아니야. 어떤 데는 그런 걸 칭찬해. 그리고, 보여서 전생은 어때? 나 좀 봐줄 수 있어. 갖고 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못 보나 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생각한 거 외에는 떠오르지 않아야 돼.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떠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수련할 때 그거 벌써 침해받는 거예요.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련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보면 흔들려요. 내 눈에는 왜 안 보일까? 내 귀에는 왜 안 들리나? 이게 참 부럽거든. 근데 그렇게 가면 결코 고수가 못 돼.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만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잠념은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련이 어디가 어렵냐? 잠념에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잘라. 내가 세운 목표 외에 의념, 의정이 된 이거 말고는 다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감각을 주의로 해서 감각을 느껴보세요 했더니 갑자기 그때 깨달으려고 그래. 그럼 놓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느끼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주위에 관심이 되는 거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훈련은 이 훈련의 사실, 이게 초보같처럼 계속 던지다가 보면 어느 날, 어느 분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사라져. 그때는 던지는 게 없어져.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이 돼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 가지 상이 또 떠올라요. 그렇죠? 각종 편견들이 노래는 뭘까? 음악은 뭘까? 어떤 도는 뭘까? 이 도도 보면 완전 도파리 개파리잖아요. 도파리 참 가장 멋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는 만큼 많지 않으니까. 그거 왜 그러냐? 이 상태에서 자기는 목표가 이거라면 이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고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몰라. 수련은 사실 거의 다 모르고 자기 맛. 그리고 보면 속는 게 치료도 좀 하고 뭐 좀 하잖아요. 제가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확신이 있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수준은 자기가 이 정도인데 이 사람 건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쟤 아직 공부 더 해야 돼. 자기는 몰라. 그 세계를. 그리고 이 사람이 책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토론할 때도 보셨지만 제가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책을 많이 보셨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책을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을 얘기하는 거 못 들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 직사적이하게 얘기하면 저는 책을 그리고 또 언어 도단의 세계라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알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알면 언어 도단의 세계 같은 거는 말을 넘어선 원뜻을 다는 거. 이런 걸 무상으로 들어가 다 찾는 거. 이게 언어 도단의 세계지. 그것도 다 뭘로 하죠? 언어를 제대로 아는 내 머리는 언어만 갖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은 철저하게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 나면 서양 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당신 생각 뭘로 해?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건 믿으면 안 돼. 그럼 자기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하나도 믿지 말아야지. 그죠?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거냐? 생각을 정제하는 거예요. 이게. 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가장 정제된 거. 엔더한다면 맞죠? 예, 가장 정제된 상태로 자기 걸 만나 순도 100. 그럼 뭐든지 목표이게 되는 순도 100에 올라가. 이게 완전 깨달음이고요. 중간에 무력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냐 여기냐 자기 깨달을 때는데 아니야 뭐라는 거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적어도 어느 정도 가야 이걸 얘기해 주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어떤 데 가면 자발공 설명 못하니까 자발공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런 단체는 많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도 아까 저처럼 보는 거 나빠하지 마. 아니야 나쁜 게 아니라 주위에 집중 못하고 딴 데 빠질까 봐 나쁘다고 그러는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난 못 보는 거 보는데 선물이지? 그리고 지금처럼 해서 뭐 기운 느끼면 일단 나쁜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선물 같죠? 예, 그 더 큰 선물로 만들려면 내가 원할 때마다만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가는데 자, 이게 막 떠올라. 그러면 요거 단계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떠올리고 생각, 어느 날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의 답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기준이 선생 또는 선생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 불경이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깨어나서 보면 조금씩 이걸 써놨구나. 그러면 근데 불교의 경전은 정말 잘 써놨어요. 번역 잘 된 책만 쓰면 돼요. 우리가 한자가 약하기 때문에 번역이 잘 되니 번역이 또 번역이라는 게 자기 수준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엉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생각이 떠니까 번역하면 책임이 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그래. 거기다 줄을 달아야 돼. 이 생각은 염두 생각인데 이때 생각은 편견이 돼 있는 생각입니다. 앞에 무념할 때 염은 이런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이 염에서 보통 때 우리는 뭐든지 생각을 하죠. 뭐든지. 잘 될 때는 뭐든지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게 무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려면 생각을 안 하려는 생각을 해야 돼. 그죠? 무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무념을 할래도 일념이에요. 무념을 일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념이라는 단어에 안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이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자신 있는 이유는 팩트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보통 사람은 외워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쉽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 집중을 해. 이게 일념이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불교에서 무념무상 얘기 수도 없이 들을 짓을 하다가 어떻게 무념무상을 하냐고. 어떻게. 그리고 왜 무념을 하는데? 깨치려면 무념해서 못 깨치는 거예요. 깨치려면 항상 자기가 깨치려는 걸 주제로 삼아서 얘는 해야 돼. 그렇죠? 이걸 깨치고 싶은데 오락을 얼마나 잘하 이건 공부 못하는 사람 비결이죠. 자기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게 화두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 알고 싶어서 거기서 초점을 맞춰. 이러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뭘 못하고 있느냐?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게 일단 피곤해서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상이 떠오르면 이 단계별로 넘어갈 텐데 공부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선생 배우러 다니다가 이제 선생을 찾아다닐 때 거의 다 찾아다닌다는 생각이 나니까 공부하고 난 물어볼 데 없잖아. 공부할 때는 어디다 물어보는 거죠? 명상이라는 결국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편견을 지우는 게 누가 지워요? 지가 지우는 거죠. 지가. 그러니까 지워가다가 전 다행히 저건 있어요. 이 서구적인 생각 중에 학문하다가 서구적인 생각은 아니지. 학문의 기본 중에 자기가 나온 답을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걸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뒤에다 붙이고 돈을 참고해서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걸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는구나. 이게 뭐예요? 알아차림. 이거 알아차림 명상. 알아차림 명상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본 정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오늘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네. 이러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책을 뒤지거나 이제 보급이 될수록 옛날 성인 걸 뒤지면
어떤 때는요, 지나가다 뒤 설명 살짝 넘어가는 과정이 진짜 써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선언적인 것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절차상에 그러다가 보면 점점 증진돼서 알게 된다. 여기서 써놨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안 가르쳐요. 근데 공부는 반드시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마음 챙김 명상의 기본으로 누진적으로 누적돼서 올라가는 게 석가얘기예요. 이건 근데 석가얘기를 제가 배운 건 아니에요. 석가를 훌륭하다고 하는 거는 요거를 설명된 명상책은 그 사람 책에 써 있어요. 요즘 나온 책이 이거 없어요. 남의 이름을 잔뜩 쓰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책 같죠? 명상 같은 거. 책 보면 도리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석가는 그런 용어 없어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저건 이제 한자 번역이 돼버리니까 많이 이상해진 거죠. 빨리어에서 산스크리트어로 해서 한자로. 그래갖고 우리가 한글로 보거나 한자를 보니까 이미 원자랑은 약간 냄새가 다를 때가 많고 이런 거로 들어오면 벌써 어려워요. 사띠 이 번역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알아차림 이렇게 했더니 알아차림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냐? 내가 이제 정답이 여기 이런 거죠. 일단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왔을 때 그래 가만히 토론하는 것도 여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한테 들어보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알아차린 듯이 보여, 그죠? 만약에 진짜 있으면 제대로 알아차린 거고, 그죠? 지금은 일단, 그래, 최소한 딴 데는 열친 거고, 뭔가 찍는 거 보니까 할만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알아차리는 단계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딱 봐요. 저 사람은 체험이 없구나. 저 사람은 책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들어오죠. 자기 체험한 사람은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론화 시켰을 때 이론과 실제가 만나죠. 그렇죠? 여기 바쁘셔도 키워보신 건데, 우리가 거기다 그칠 건데, 이게 자연현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최신경영 경제학 이론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들이 여기 볼 때 여기 본 사람, 이게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여기까지 가는 거 없어야지. 남들은 이 정도 볼 때 여기 가는 노벨상이고요. 사람 때나 이런 거 보면 노벨상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언제나 이걸 보려고 해주겠죠. 여러분 목표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자 어느 날 얘가 사라졌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한자. 이게 집중이 돼서 몰입이 돼 있는 상태 그때가 삼매 또는 사마띠라고 그래요. 집중돼서 아무 생각이 지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워진 거예요. 그 삼매에 딱 들어가서 이 편견이 지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정답이 안에서부터 호련히 솟아올라요. 그걸 자명한 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인라이트먼트예요. 그가 근데 서양도 깨달음 찾고 인라이트먼트 그러잖아요. 불교 12연기를 한 번에 끝내는 게 무명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밝음이 없는 거예요. 인라이트먼트가 아니야. 어두워. 그거를 밝게 만들면 12연기 공부할 필요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공부를 뭐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앞에까지 다 치면 거기서 깨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명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명상 중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때는 명상 상태가 되면 편견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걸 삼매, 사마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상태가 들어오면 답이 들어오면 또 삼매는 뭐냐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삼매는 게 과정인 거예요. 그죠? 어떤 상태를 정의한 거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근데 왜 설명하냐? 남이 얘기하면 헤헤 그때가 사마띠 하는 목표 삼는 거야 아니라 그냥 하다가 보면 어디서 지나가는 상태를 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 정답이 놀랍게도 솟아나와요. 그래서 명상은 왜 솟아나오냐? 이걸 하도 상어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받아보면 처음에는 정답 못 받아도 그게 안 되는데 정답 몇 번 받다 보면 이거 뭐지? 왜 정답이 내 안에 있지? 이건 또 다른 하드예요. 그죠? 이건 이목구를 찾아가는 아주 멋진 거죠. 누구나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뭘까요? 그리고 그 존재는 정말 우리 지식보다 높다면 얘는 뭘까요? 이렇게 가면 자기를 찾아가는 아주 멋진 과정이 됩니다. 답도 찾고
이게 인도 보고 꽁트 따고 이게 다는 거의 그러니까 명상을 빼놓고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명상 눈목자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죠? 관찰가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지. 눈목자는 이미 요즘에 하는 명상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이때 명상이 이렇게 상태가 되면 사실은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자명한 스스로 밝은 답이 흘러 나온다. 그래서 자명한 답이 나오죠. 자명한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바뀌죠? 아까 색주산 한식에 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 식을 바꾸는 것이 거의 퍼펙트하게 유일한 방식이고 이 과정,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정이 아니라 도달한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명상했어요. 이 전과정을 명상이라고 되죠. 그런데 명상에 도달하는 과정, 즉 쓰는 게 사실은 더 멋있어. 명상에 도달하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명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명한 답을 찾아가는 거지 보통 릴렉스 정도가 아니라. 릴렉스를 목표로 할 때는 릴렉스가 목표라 괜찮아요. 근데 명상은 릴렉스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아까 치열한 긴장 상태, 치열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쫙 풀어요. 쓸데없는 잡된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래도 릴렉스는 덤으로 오는데 본인은 릴렉스가 되는지 몰라요. 와, 치열해. 그래서 명상 과정은 편안하고 안락한 게 아니고요. 고요하다는 표현을 쓰죠. 한자 고요할 점. 고요하고 평안은 해. 그거 외에 딴 생각은 안 해요. 그거 자체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떠올리고 그러다가 보면 나머지 점령 때문에 몸에서 생기는 병을 털어나가죠. 원래는 온갖 근심으로 병을 만드는 거거든. 특히 심신상담의학 같은 데는 아주 마음이 결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 지금 여기에서 그때 딴 생각은 없어. 그것 때문에 있었던 생각은 털어나가요. 그래서 명상의 부산물이 건강해. 명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명상을 써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명한 답을 찾아가는데 명상을 보면 자명한 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래 있는 자명한 답을 바로 봤어. 이제 직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직관이에요. 이때 자명한 답이 나오는 과정. 자, 자명한 답이 나와서 봤어. 명상 끝에. 요때 여기에 나온 거를 바로 보았다. 직관.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인투이션. 이게 인투이션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직감이 아니에요. 직감은 사람들 보고 이런 거야? 저 사람 이럴 거야? 이렇게 보면 직감이에요. 이런 수련을 많이 하다 보면 직감과 직감이 뭔지 모르게 합일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보통 딱 떠올려서 여자들의 남자 뭐좀 바뀌어. 저게에서 바란다 하면 직감이잖아요. 이렇게 정답 보는 거하고 다르고 이런 건 직관측에 다르고 인투이션이에요. 이게 인투이션. 정답을 바로 본다. 그래서 명상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이 주는 그 정답을 바로 보는 방식.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옛날 도인들은 알고 써먹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오늘 실습을 짧게 할 거고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식이, 그러니까 토론 때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질치 올려서 싹 녹화가 안 되는, 오시기 전에 치열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자, 알아차린다는 거는, 걸어가면 발바닥이 어떠네? 양말 신을 때하고 발바닥 감촉에서 느끼는 게 다르죠. 눈으로 봤을 때, 오늘 5분이 왔네? 저기서 찍는 저치까지 6명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 빠지잖아요. 그거 자체 다 그것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지식의 수준이라기보다 일단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건 이렇게 했더니, 얘 감각이 나네. 여기에다 집중해서는 여기가 뭐 느끼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도 감각을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이감각과 이감각을 분리해서 두 개를 정확하게 본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의 알아차림이라는 게 요거가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알아차림 이게 이제 알아차렸다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인지했다 이 정도 인지했다 또 지각한다 인지 지각 이거 그냥 알하고는 다르죠. 근데 알아차림은 이것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광의 알에 알아차리고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련에서 알아차렸다는 건 딱 어떤 지식 자체가 아니어도 이런 거 자체도 이제 알아차리니까 아는 걸 정신 차리는 거 알아차림. 근데 이 알아차리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눈으로 보고 코로 보고 귀로 또 입으로 또는 몸으로 감각 느끼시는 것처럼 아니 비설심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차린다. 그래서 그거를 감각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감각적인 알아차림. 네, 감각적인 알아차림 지각한다 영어에서 가져다가 퍼스이브라고 사용하죠. 감각적인 알아차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자, 몸의 감각 예민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느꼈어. 그 다음에 남은 못 봤는데 이렇게 뭔가 따뜻하거나 서늘한 느낌이 나. 요거 일반 사람은 잘 못 느껴. 또 귀신이 있는데 딴 사람 보고는 오라를 봤어. 딴 사람은 못 봐. 누군 죽을 때도 보니까 저승사자가 왔다네. 그때 딴 사람은 못 봐. 보통 사람은 거의 다 못 보는데 몇 사람은 봐. 요걸 고감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higher sensory perception 해서 이렇게 약자라고 쓰고 더는 요건 HSP 이렇게 줄여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고감각적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또 있어요. 요게 extra sensory perception. 네. 요게 우리나라나 이제 저도 영어를 엑스트라하고 배우니까 엑스트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영어가. 근데 이 엑스트라는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거 해석은 이게 초감각이에요. 그래서 초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넘어섰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초감각 하면 감각 이전의 어떤 알아차림 또는 감각을 벗어난 알아차림 이런데 초능력 이런 식의 단어를 자꾸 쓰게 돼요. 이런 거하고 이런 걸 초능력이라고 보통 그래요. 근데 초능력이 아니라 이걸 초능력이라고 보는 사람은 딴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만 생기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는 뭐냐면 잠재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 정신학회에서는 잠재 능력 분과라고 제가 잠재능 분과 위원장인데 잠재 능력을 현재 능력으로 쓰는 사람을 딴 사람은 초능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해요. 초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 능력을 어떤 사람은 현재화 시켜서 현재 능력으로 써. 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초능력이라고 해요. 초능력은 원래 초능력이라는 건 없어요. 벗어나야 되는데 안에 사람 누구에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발현시키냐 못 발현시키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센스 퍼센트 초감각적 지각 초감각적 지각은 초감각이라는 건 감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알아차리니까 아까 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죠? 상이라는 게 이거로 받아들이는 이해에 따르는 거예요. 또는 세상에 우리가 배운 지식. 그러니까 감각적인 걸로는 정답을 찾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기 전에. 그럼 이건 뭘까요? 감각적인 걸 벗어나서 우리한테 들어왔어. 이건 해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뭐였을까 또 다시 해석해야 돼요. 반드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알아차려? 나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건 뜨겁다고 느끼는구나. 안 뜨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찬거 딱 많이 뜨거운 거,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죠? 일단 뜨겁게 느끼는 거 진짜는 아닌데. 얼마든지 허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구를 벗어나서 허구일 수 있다는 머릿속에 넣는 거, 이거 다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석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책을 보니까 깨어나면서 깨어난다는 걸 알아차리고 세수하면서 세수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걸 알아차리고 탁발하면 탁발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걸 모든 걸 다 알아차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려고 그럴 때도 뭘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대단하게 쉬운데 분명한 방법인데 일부 실천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은 항상 깨어있어. 이게 깨어있어. 정신 이해되죠? 쉽죠 말은?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은 이제 나눠드리고 안 할 거예요. 오늘 이론 끝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이런 저 못해. 이거 실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편견을 지워가야 되면 초강력적 지각이나 불교나 수련자가 이걸 들어가려고 하고요. 여기서 자명한 다음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거를 머리의 두뇌 구조에서 해석하게 받아들여지면 이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초강력적 지각은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 와 있어요. 원래. 자기 머리에서 연결이 안 되는데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강력적 지각이 정말로 여러분한테 실제 하는지 서비스로 오늘 이런 적을 때 잠깐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리고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범 남자분이 힘써야됩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100가지 풀 가르친 걸 지금 이 칠판에 완전히 고맙습니다. 그냥 앞치기니까. 자, 오른손 잡이죠. 네. 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제가 누르면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누르니까 저하고 싸우듯이 하세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봐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베스트. 그 한계치에 도달해야 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힘주세요. 올리세요. 봐주지 말고. 더. 이거 봐주는 거죠. 그렇죠. 더 하세요.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행히 평소를 이루네요. 이게 리미트를 뽑아내지 않으면 실패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리미트를 이뤄야 돼. 언제나.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뭐 할지 궁금하죠? 인상 써보세요. 인상. 갑자기 인상 쓰라면 나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속으로는 화나지 않지만, 이렇게. 더. 이빨 좀 흘리면서. 더 하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이쁘게 많이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웃고 있어, 그렇죠? 친구분 원래 이래요? 인사. 이를 이렇게. 화난 사람이 이렇게 표정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찡그려요. 자, 이 상태로 똑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숨 주세요. 힘. 더 줘요. 너무 극단적이다. 쏘세요. 보이죠? 얘는 매고요. 아시겠죠? 안 되죠, 그죠? 힘을 못 주잖아요, 이거. 지금 이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죠? 아예 힘이 안 들어가네, 이거는. 이상수상 큰일 나겠는데. 자, 이제는요, 정말 마음먹한 번 써보세요. 평소보다 더 달덩이. 예. 그렇죠. 그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주세요. 힘 줘요. 봐주시면 더. 웃으면서. 그쵸. 더 웃으면서. 자,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죠? 네. 그만. 네. 이 정도 됐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영어 어디가 보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거나 또는 웃으면 뭐 기분 나빠도 웃으면 좀 사실 그렇게 해보려면 이게 진짜지 가짜지 좀 모르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이거 참 근데 몇 번 이러다 보면 이게 진짜야. 바보 같기도 하고
아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한번 해보세요. 좋죠. 자, 선생님 지금 이제 초감각과 관련된 만약에 설명을 좀 할까요? 자, 이 힘을 이렇게 쓰시죠. 하나, 둘, 셋 하면, 원래 네. 하나, 둘, 셋 하면 확 올리지만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주세요. 더 하세요. 좀 더 하세요. 조금만 더. 좋았어요. 한계입니다. 예. 한계를 제가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한계 냈다고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특히 여자분은 더 몰라. 힘을 잘 안 써서. 자, 지금 인상 또 쓰셔야 됩니다. 네. 아예 그래도 묻는 것 같아요. 좀 더. 아니, 이걸 이렇게 하려고 반대로. 그렇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안 되죠? 네. 쉽게 내려가죠. 네. 여기서 한번 웃어볼게요. 하실 수 있는 최대. 네, 그죠? 하나, 둘, 셋. 네, 더 웃어. 좀 더. 아까보다 안 되지. 조금만 있다고, 조금만. 연세에 있어서 힘 조금 빠지는데 조금만. 아니 힘이 확실히 생겨요. 느껴지죠? 처음보다 힘이 생겼어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네. 조금 쉬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하. 예, 조금 더 표정 웃으면서. 네, 더. 하. 더. 확실히 저항이 좋은. 하. 아시겠죠? 예. 예, 박수.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거 보여줘도 어떤 사람들 몰라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제가 시간을 천천히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건데, 어디 나가서 하면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요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주로 이런 건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왜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결과는 좋죠. 예. 그러니까 두뇌 연결 구조하고 상관없이 답이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분석이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건 별거 아닌데 객관성 있게만 잘 해주면 사람 몸에서는 희한하게도 좋고 나쁜 거를 알아서 표현하는 구조가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을 했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깨달음을 강조시키고 참나 찾기에 쓰는 이 도구를 요거는 안 쓰는데 요것도 참 보여줘요. 요것도. 근데 내 안에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힘 차이는 했지만 감각적으로 뭐 접수된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는 확실하게 보이죠. 예. 사람은 보세요. 제가 사상체질의 책을 쓴 것도 이거예요. 어떤 식품이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 보통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통계적으로 네 체질이 나와요. 그런데 동양의 이미 사상체질이 우리 한국분이 만든 게 있잖아요. 놀랍게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이론이죠. 근데 그 양반은 눈으로 보는 걸 했는데 제가 요새 전목을 딱 해보니까 이 양은 정말 이게 대단한 철학적인 배경이 된 이론이구나.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이 힘. 제가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가르치는 건 요게 바로 초감각 지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드리는 연습을 한 거고 바로 지금 이렇게 알아서 나타나는 힘이 있죠. 이게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동작이 그걸 응용하면 그 힘이 뭔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가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누구하게 이러면 힘을 쓰게 되면 갑자기 이런 동작이 이렇게 바뀐다든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만 하면 괜찮아요. 마음대로 아무 때나 발동되면 좀 신경 쓰이는데 그거를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 힘의 원천이 지금 여러분 힘을 구별해 준 그러니까 웃는 표정 아닌 거는 여러분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웃는 표정? 기분 나빠도 웃어도 좋아져요. 그럼 이런 표정 중에 가장 힘을 쓰는 건 뭘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그렇죠. 하다가 보니까 모나리자 미소나 석가상 미소나 방가사유상의 미소가 들어있죠. 그 표정을 다 저거 왜 저렇게 웃게 만들어놨을까 하다가 제가 웃음에 대해서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그거 비슷해지면, 그러니까 가장 내가 우주의 주인 같다는 표정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참 웃다가 그냥 깎알대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알았어. 근데 그냥 자그마하게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우주 주인이 뭐 그거 깨달아봤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세상이 즐겁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아닐 거야, 그죠? 그럼 그 어떤 즐거움일까? 다 아는 듯하고, 아는 듯한 표현이 틀리죠. 다 알고, 막힘도 없으면, 모든 게 하나도 잘못되지 않은 그 사람 눈에 그 표정이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웃음 표정만 가지고도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돌아갈 수 있어요. 왜? 표정을 만드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모든 건, 그러니까 표정 속에 뻔한 표정이 아니에요. 이걸로 보여주고 있지만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입꼬리가 약간 들리는 말씀 표정하고 이런 것까지 싹 만들어가면 그때가 제일 세요. 제일 세죠. 그러니까 이 연구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한 점에 집중하는 수련법, 표정으로 가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보니 시간상 자발공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발공 집어넣을 거고, 한 점에 집중해서 오늘은 요것만 해볼게요. 한 점에 집중하는 거 하고, 수련의 모든 건 한 점에 집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점에 집중하는 걸 가지고 웃음하고 요 정도까지 할게요. 지금 듣는 거니 뭐 하는 거? 뭔가 하는 거야?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 하면은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정말 하실 때는 만약에 그 시간을 못 기다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게 좋고, 녹음을 하셔서 쓰는 건 좋은데, 오늘 하는 거는 저기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기본적인 거, 다음 사람은 강의 안 할 거기 때문에. 강의 안 할 거니까. 자, 한 점에 집중하는 수련법은 왜 하냐면요. 아까 이 알아차림 또는 한 점에 집중하는 걸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는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떤 거냐? 한 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는요, 주의 집중하고 유지하는 건 이 생각이 단순하냐 복잡한 거 빼놓고는 모든 게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하는 사람은 이 체험을 거의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말 따라서. 여기 오신 건 이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이 연습이 먼저 되면, 그럼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해? 생각은 바꾸고 하면 돼. 그죠? 그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생각은 바꾸면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주의 집중하고 연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을 앞으로 펴니다. 너무 높으면 힘드니까 적당한. 그리고 손가락 끝에 한 점을 잠깐 보세요. 여기 죽듯이 돌아보지 말고 지그시 그 한 점만 바라봅니다. 얼굴은 가능하면 편안한 표정으로, 편한 표정 유지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여기를 한 점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길게 안 할 거예요. 딴 생각이 나면 다시 그 점을 쳐다보고, 딴 생각이 나면 다시 그 점을 쳐다보는 데다가 주의를 집중합니다.
편안하게 내리시고요. 생각도 거듭니다. 바람. 자, 최소한 그거 웬다 생각을 하니까 좀 편안한 점이 있어야죠. 열받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만 갖고. 아픈 분들, 이렇게 괜찮아요. 주인빨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몸에 도움이 되게끔, 기왕이면 요 집중을 몸에 도움도 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뒤에 꼬리뼈가 있죠. 제가 이제부터 한 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이 한 점을 꼬리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매하다. 그럼 이게 보려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제 눈 감을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다 그러면 갖고 가서 손을 가지고 꼬리뼈를 다시 한번 만집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떠올리면 돼요. 꼭 그 자리가 아니면 되긴 하는데 갖고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명상하실 때 가능한 자세를 힘들어도 하나 땡기고 하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거보다 한쪽 많이 땡기고 좀 땡기면 나중에 여기 하시기 좀 더 유리해져요. 불편함은 맞춰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뭐 만약에 이런 게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세가 아닌데 자세를 그래 놓고 뒤는 여기 여기 손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밉니다. 그걸 딱 세워야 그럼 어깨가 쓰죠. 그럼 여기를 딱 쓴 다음에 어깨가 딱 약간 들채켰다가 힘만 싹 뺍니다. 힘 너무 자세가 없죠. 방송은 깔고 있습니까? 안 깔고 있습니까? 장석은 까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방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셔야 돼요. 방석도 그 방식이 있고요. 네, 그거를 마름모로 놔보세요. 네. 그리고 그 엉덩이 거기다 대는 거예요. 끝에. 예. 조금 더 앞으로. 예. 살짝. 예, 살짝. 그럼 이렇게 예. 앉게 좋죠. 그 방식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을 밀어야 됩니다. 민 상태에서 어깨를 딱 벌렸다가 힘만 딱 빼고 자세가 이뻐져요. 뒤 쫙 밀었어요. 더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봐요.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손은 그 상태에서 앞에다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네. 그럼 어깨가 힘이 들죠. 여기서 손을 한번 옆에다 놔보세요. 어깨가 좀 뭔가 걸리죠. 가운데 편하죠. 가운데. 잠깐 걸치작거리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눈을 여기서 턱은 살짝만 당깁니다. 네, 너무 세게 막 살짝만. 이거는 뭐냐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에너지도 잘 들어가요. 기왕이면 덤도 좀 타야죠. 자, 그 상태로 있어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얼굴의 표정을 조금 더 넉넉한 상태에서 여러분 꼬리뼈를 집중해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겉에서 바라보니까 속에서. 거기서 꼬리뼈 그 끝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네. 맞춰놓고 해봐. 네, 잠깐.
바라볼 때는 안 돌아가도록 합니다. 몸이 더 빼봐요. 바라볼 때는 몸통 해야 돼요. 그건 놓친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듬 드시고요. 네.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보통 때 할 때는 요 시간들 조금씩 더 드릴 거예요. 이미 이거 같은데 오늘은 맛보기 하나만 더 하고 웃음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계단을 쭉 가시는 거예요. 이제 행복한 모습이 다르죠. 깨달았을 때 행복함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뭔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또는 내 가족과의 행복함을 떠올리셔도 돼요.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표정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쳤다. 그러면 또 이렇게 표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예. 지그시 갖고, 아까처럼 자세 잡으시고. 자, 웃음 스타트. 웃었다고 생각해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꾸 바꿔갑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아직도 좀 그렇네요. 조금 더 싹. 기운이 돌거나 어떻더라도 딴 생각이 나더라도 그럴 때마다 웃음을 떠올리고 하게 됩니다. 기운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늘 해도 표정 놓치면 안 돼요. 좀 더 싹. 하고자 하는 건 웃음, 뜻을 웃는 데다 주는 겁니다. 몸의 기운이 움직이던 말든 이렇구나 하고 다시 표정을 준비하고 그럼 느껴도 상관없지만 그건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은 웃는 표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명상의 수련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이 나면 또 돌아가고 웃음은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웃어볼까? 자꾸 바꿔도 됩니다. 한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환한 웃음을 생각하시고 그걸 표정의 얼굴에 만들어냅니다.
노력하니까 표정이 조금 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노력할수록 표정이 편해집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눈을 뜬 다음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운동과 그냥 유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끝나면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표시를 하시면 보통 이제 양과 음이 만나고 반대와 반대가 만나는 이게 이제 합장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차는 요걸로 마칠 거예요. 요거 이제 구성을 좀 하고 여기다 동점 영상 집어넣고 하는 방식 몇 개 조금씩 넣었다 하는데 균일한 건 어떤 거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유지하는 거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의도할 거고 조금씩 다 바꿀 건데요. 그러나 중요하게 몇 가지는 똑같이 할 거고요. 한 점을 집중하는 거 요거 계속 할 거예요. 웃는 건 우리 포인트예요. 나중에 그게 적당히 섞이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웃는 게 얼마나 잘 써먹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운동을 다양하게 제가 써먹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시면 지금 뭔가 굉장히 사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편한데 여러분 하면 이런 게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 아닌 것들은 불편해지죠. 나중에 거꾸로. 수련 그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한 점에 집중할게요. 시선 집중하는 네? 시선. 네. 시선 집중하는 하는데 그런 생각을 내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건 아닌 건가요? 생각 집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선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면서 집중을 하는구나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들어가고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계속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알아차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시선에 한 점을 집중하는 수련을 하고 있구나. 그 가치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거 알고 들어가면 돼요. 끝나고 난 그런 걸 했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감각이 뭘 느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부상물들이 있구나. 아니면 또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만 바라보면 돼요. 생각들은 나는 걸 바라보고 있구나. 생각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시선이 이걸 쳐다보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한 점을 정확하게 바라보자 하고 봐야 돼요. 바라보죠. 네. 옳은 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소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누구한테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아는 척 거려요. 그러니까 나중 깊이 못 가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영상을 언제나 나 알아차릴까 하다 보면 또 분산되잖아요. 알아차리고 하나고 할 때는 하나 보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차리는 걸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딴 생각이 하고 나니까 잠깐 놓치기도 하는구나. 이것도 알아차리는 거고 그것도 분석적으로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알아차려야지.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요거만 계속 보면 돼요.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쳐다봤는데 몸에 느낌이 나타나는 걸 알아차리려고 했어. 그럼 바뀌는 걸 계속해서 봐야 돼. 그럼 요걸 보면서 나타나는 느낌 바라보기. 이게 제목이 다른 거예요. 같이 이걸 쳐다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려서 관찰하는 법이 있고 아니면 이건 계속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흘러가도 얘를 보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제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첫날에는 멋진 케이크를 가져오셔서 말씀 나누는 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